네트워크 보안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약간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라우터들이 라우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보안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라우터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 제어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요부터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라우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참조하는 3계층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P 어드레스를 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P 패켓을 전송하기 위해서 IP 패켓을 전달하는 송신 측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된 송신 측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전송 경로를 결정을 하고,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패켓을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소스로부터 패켓을 리모트에 있는, 원격에 있는 데스티네이션까지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통한다고는 하지만, 이 네트워크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라우터들의 연결된 라우터들의 집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라우터들을 거쳐서 어떤 라우터를 거쳐서 이 패켓을 데스티네이션까지 전달을 할 거냐는 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라우팅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보면은 FIB 테이블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라우터라고 하면,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 이제 패켓을 하나 받았어요, 옆에 있는 라우터로부터. 그러면은 그 IP 패켓의 이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연결된 라우터들이 이렇게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라우터 쪽으로 이 이렇게 수신된 그 패켓을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보를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로, 그러니까 패켓 주소와 그 주소가 왔을 때 어느 쪽 그 라우터한테 보낼지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유지 관리를 각각의 라우터들이 할 거고, 이게 이 라우터라는 것 자체도 기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기기가 새로 붙을 수도 있고, 또는 기기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 상태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계속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트워크 환경이. 그래서 그 라우팅 테이블이 한번 설정한다고 뭐 주구장창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값들이 바뀌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값들을 설정하고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크게 보면 이제 정적 라우팅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정적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직접 하나하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다 입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정적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할 거고요.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능동적이라고 하면 거의 자동으로 재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제 라우터끼리 어떤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렇게 주고받은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라우터들이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동적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이제 프로토콜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그 규격, 통신 규격을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AS라는 약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AS라는 거는 하나의 관리 도메인에 속해져 있는 라우터들의 집합이에요. 이게 라우터들도 기기들이다 보니까 그 기기들을 어딘가 어느 회사든 뭐 조직이든 그것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들의 묶음을 우리가 AS,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여기 인터넷망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얘는 SK 브로드 네트워크에서 하는 애고, 얘는 LG에서 관리하는 애고, 얘는 KT에서 관리하는 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라우터들을 관리하는 도메인에 속해져 있는 라우터들의 집합을 AS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더 크게 본다고 하면 얘는 뭐 한국, 얘는 뭐 일본, 얘는 뭐 중국,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관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도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도 라우터들이 이제 여러 대가 있을 테니까, 그런 라우터들끼리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패킷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뭐 넘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AS를 지나서 다른 AS 쪽으로 패킷을 전달해줘야, 왜냐면 이제 이쪽에 있는 PC가 소스고 이쪽에 있는 기기가 데스티네이션이다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하든 가서 여기서 처리가 안 되는구나, 그럼 옆에 있는 도메인한테 패킷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라우팅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어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기술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GP와 EGP라는 기술 그룹으로 나눠지고요. 여기 IGP의 I가 인테리어리어, 그러니까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다 라고 해서 AS 내에서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들로 우리가 RIP랑 OSPF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에 있는 요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게 EGP라고 해서 ASP 간에,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ASP 간에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기술이 BGP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하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다 보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그룹이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계층을 지어서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로 하여튼 이렇게 그 관리 주체들을 조금 나눠놔야지 되고, 그 관리 주체들 사이에 어떤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거리 벡터, 링크 상태, 경로 벡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기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 벡터는 RIP, 링크 상태는 OSPF, 경로 벡터는 BGP, 이런 알고리즘들이 각각의 사용되는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분류된다, 이렇게 이제 쌍으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거리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 테이블 자체를 거리와 방향 위주로 만들어진 라우팅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모든 경로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의 홉수, 그러니까 몇 개의 라우터를 거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접 라우터, 그러니까 가까우게 붙어 있는 라우터들 중에 어떤 라우터한테 패킷을 전달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방향,
만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얘가 지금 그 라우터 A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얘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B한테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홉수가 2인 거예요. 그리고 C한테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홉수가 7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는 자기 자신이니까는 홉 카운트가 0일 수밖에 없죠. 자, B한테 보내려면 한 2개 정도의 홉을 거쳐야 되고, 그럴 때는 무조건 이제 B한테 보내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인접 라우트가 B니까 B한테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A한테 붙어 있는 애가 지금 B 라우터 하나 있고 D 라우터 하나 있거든요. 그럼 패킷이 들어왔어요. 패킷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면 얘가 그 패킷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는 B 아니면 D일 거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C로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C로는 그냥은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있는 애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G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G로 보낼 때는 대충 홉수가 9개 정도를 거치게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B를 통해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쪽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충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홉 카운터와 인접 라우터 정보만을 가지고서 관리하는 것이 거리 벡터 라우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했지, 이거는 RIP라는 기술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정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상태 라우팅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그릴 수 있는 DB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는 이제 홉수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런 DB, 링크 상태 DB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유지 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SPF 알고리즘이라는 예를 사용을 해요. Show Pass First 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조금 걸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 인터넷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개론만 이렇게 쭉 훑어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약간 뎁스를 한 단계 정도는 더 들어가서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로 벡터 라우팅 같은 경우는 BGP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스부터 목적지까지 경로를 스패닝 트리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스패닝 트리는 루프 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트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브로드캐스트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루프가 생성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게 루프라는 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브로드캐스트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런 루프 패스가 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계속 돌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그 네트워크의 부하를 계속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TTL 값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기술들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참조하는 거는 이제 요 인터넷
그 자료를 많이 참조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자료예요. 여기서 가서 보시면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 자료가 사실은 좀 좋게 잘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된 다양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참조하실 때 도움이 좀 되라고 이렇게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놔 봤습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래요. 자,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라우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론적으로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제 이 시스코에 있는 시스코사에서 나온 라우터 장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사실은 더 이제 중요해요. 특별히 이 장비들을 가지고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들은 이제 조금 잘 암기하기도 좀 길고 그리고 문제도 조금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주 말고 한 주 더 해서 이제 그 실습도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라우터는 동일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들이고요. 네트워크 계층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여러 경로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서 패킷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코 라우터의 이제 모드로 보면은 유저 모드가 있고요. 제한된 명령만 사용해요. 그 라우터 이제 창을 보면 그 라우터 창에 여기 이제 얘는 이제 라우터 이름이고요. 라우터 이름 이렇게 그 도수창처럼 이렇게 콘솔 창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여기 라우터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표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 현재 이 라우터 상태가 유저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로 바꿔서 모든 명령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이 환경 파일도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유저 모드이기 때문에 환경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제한 사항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서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 같은 경우는 라우터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이란,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라우터 한 대예요. 라우터 한 대에서 전체적인 그 환경을 이제 바꿔주고 싶을 때 이렇게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하위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하위 모드로 전환을 하면 여기 이제 하위 모드로 이렇게 이름들이 더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제 하위 모드라는 게 각각 이제 라우터들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이제 하위 모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우터 모드 변경 하는 거는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시되면은 이거 유저 모드잖아요. 그래서 enable 하면은 프리빌리지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disable 하면은 사용자 모드로 전환이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enable, disable 통해 가지고 사용자 모드와 특권 모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피규레이션 터미널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당연히 얘는 지금 바꾸려고 하면은 여기 특권 모드로 바꾼 다음에 하셔야겠죠. enable 하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터미널 이렇게 명령어를 쳐주시면 그러면은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고 컨트롤 Z나 EXIT를 치시면 이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종료되고 그냥 일반적인 특권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이제 하위 모드로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 하위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하위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하위 모드하고 관련된 명령만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뭐 도움말에는 물음표 치면 되고요. 아니면 명령어 물음표 이렇게 치면은 도움말들을 자세하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앞부분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얘가 지금 라우터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라우터 이름을 그냥 라우터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들이 창을 이제 앞으로 여러 개 띄워놓고서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네임 치고 내가 바꿔줄 라우터 이름을 치면 얘가 이렇게 라우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배너 설정하는 거, 시간 설정하는 거, 뭐 그다음에 그 세팅 값을 저장해서 새로 부팅을 해도 저장된 것들이 남아있게 해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그 GNS3 갖고서 실습할 때 라우터를 다 설정을 해야지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바꾼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이제 지정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페이스 시리얼 0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라우터에 보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 이더넷 그 인터페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중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그 설정하려고 하는 애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하위 모드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 설정, 이 시리얼 제로의 네트워크 설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단 no IP 어드레스, 그럼 이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애들 다 삭제를 하고 IP 어드레스 이렇게 쳐주면, 자, 여기 이제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설정이 됩니다. 뭐 이제 이더넷 설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이더넷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IP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고 텔넷으로 접근할 수 있게 노 셧다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후니의 네트워크 뭐 이런 책들 보면 사실은 되게 쉽지만 되게 또 자세하게 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책은 한 권 정도는 조금 구입을 하셔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기타 라우터 명령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시간이 나시면 이제 실습하실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우리는 보안 쪽이니까 라우터 암호 설정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는 라우터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유저 네임 없이 초기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뭐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특권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면 enable 또는 in 명령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 암호 입력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암호를 입력하면은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경우를 보면 로그인 후 enable 명령 실행을 해서 프리빌리지 모드, 특권 모드
로 들어가고요. 이제 이후에 설정 변경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피그레이션 터미널 이렇게 치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패스워드라는 명령 치고 그 다음에 사용할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가 재설정 되게 됩니다. 그 패스워드라는 이 명령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원격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라인 vt 04 그럼 이제 터미널 개수가 4개까지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명령어 치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같은 경우 얘는 지금 우리가 그 라우팅 하는 콘솔 창에서 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라우터 관리하는 애가 있으면 다른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접속해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enable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지정된 패스워드를 암호문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워드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secret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secr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얘가 패스워드가 암호화 되어져서 저장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 사용자 접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 아이디 그다음에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접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ACL을 생성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PC에서부터 이렇게 데스티네이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이게 패켓이 들어왔을 때 이 패켓을 전송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 라우터가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접근 통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패켓이 왔을 때 무조건 다 이렇게 전송해도 되지만 뭐 사실은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패켓들을 얘가 검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능, 꼭 방화벽 같은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우터 보안에서 얘기하는 접근 통제이고요. 이 접근 통제를 하는 방법이 이 ACL이 Access Control List를 사용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 통제를 구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 ACL이에요. 얘는 출발지 주소만 여기 이제 소스 IP 어드레스 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소스 IP 어드레스만을 바탕으로 해서 이 ACL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확장 ACL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더 확장된 필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리스트 넘버가 있어요. 얘는 이제 명령어고요. 얘는 그 ACL 번호예요. ACL이 이제 여러 종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구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permit deny는 이제 이 패켓을 허용할 거냐, 전송을 허용할 거냐, 아니면 전송을 금지시킬 거냐는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 주소값들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필드를 이제 서브넷 마스크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이제 그 소스 와일드카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라는 거는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풀었을 때 0이 되는 부분을 1로 되는 부분을 0으로 바꿔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가 25.25.00 이었으면 얘가 지금 전체가 다 1, 전체가 다 1, 전체가 다 0, 0이잖아요. 1은 다 0으로 바꾸고 0은 다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사용한다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와일드카드 값이 표시가 안 되면 전체가 다 0.0.0.0으로 간주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확장된 필드 같은 경우, ACL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소스, 그 표준은 소스 IP 어드레스만을 갖고 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소스 IP 어드레스 뿐만 아니라, 뭐 프로토콜, 소스 IP 어드레스하고 넷마스크, 데스티네이션 IP와 넷마스크, 얘가 지금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잘 안 보이셨죠? 띄어쓰기가. 그래서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뭐 포트 번호,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제공해서 ACL을 만드는 것이 이제 확장 ACL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규칙이 중요해요. 규칙은 ACL이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80번 ACL이에요. 그러면 얘는 위에서부터예요. 무조건 윗줄부터 하나씩 수행을 하고요. ACL의 맨 마지막에 permit any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넣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ACL에 이렇게 항목들이 쭉 있을 때 여기하고 다 왔는데 여기하고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 만일 이 permit any라는 것을 그 해석을 하면은 여기하고 다 매칭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 허용하겠다, 전송을. 이런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디폴트로 넣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매치되지 않는 패켓 같은 경우는 den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뭔 거예요? deni죠. deny all. 전체가 다 deny all 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permit any를 넣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금지. 여기 다 금지되는 거에 안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허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반대로 나는 81번 ACL을 만들었는데 얘만 허용하고 얘 허용하고 얘 허용하고 얘 허용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허용 안 할 거야. 요 4개만 허용하고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이제 아무것도 안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deny all 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CL이 새로 생성이 되면 이 중간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 항상 이 밑으로 이렇게 추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쭉 검토하다가 하나가 딱 적용이 됐어요. 이 적용이라는 게 허용이든 아니면 금지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뒷부분은 안 봐요. 허용된 게 하나 발견이 되면.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면서 허용된 게 있는지 없는지들을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근 통제를 이제 시키는 방법이 인바운드 액세스 리스트가 있고 아웃바운드 액세스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인터페이스마다 이제 액세스 리스트들을 다 적용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리스트가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permit any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접근 통제를 안 하는 거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적용이 안 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접근 통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접근 통제를 안 하면은 무조건 다 허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인터페이스들마다 적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인바운드 액세스 컨트롤을 할 건지 아웃바운드 액세스 컨트롤을 할 건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패키지 들어오면 ACL을 적용을 할 거고 그 ACL이 적용되었을 때 허용이 되면 패키지 전송되는 거고 허용이 안 되면 패키지 전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패킷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여기로 이제 들어와서 이 인터페이스로 들어와서 이 인터페이스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언제 보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인터페이스 쪽에다가 할당하기 전에 ACL을 먼저 이제 보는 거예요. ACL을 확인을 해서 얘가 보니까는 이거 전송하면 안 되네. 그러면은 ICMP 메시지로 액세스 컨트롤에 문제가 있어서 전송 안 한다라고 백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고, ACL을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FIB 테이블 봐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갈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CL을 적용하는 시점이 인터페이스가 정해진 다음이냐 아니면 인터페이스로 가기 전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로 보내기 전에 ACL을 먼저 보는 거고요. 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아웃바운드가 이제 그 출력할 인터페이스 쪽으로 아예 패킷을 보내고, 패킷을 보낸 다음에 전송하면 이제 그 패킷을 전송해야 될 그 인터페이스 쪽에서 이제 그 ACL을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어느 게 낫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 라우터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돼서. 그런데 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로 전송 전에 ACL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인터페이스로 전송한 다음에 ACL을 적용할 건지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우기 힘들어서 항상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있으면 인터페이스 들어올 때 ACL 적용하면 여기 이제 적용하면 인바운드, 인터페이스에 보내서 이제 보낼지 말지만, 패킷을 전달할지 말지만을 결정하면 아웃바운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책을 봤더니 PCC, 여기 지금 네트워크에 있으면 얘 호스트 C예요. 호스트 C를 제외한 211, 240, 100 네트워크에 있는, 지금 얘가 지금 그 네트워크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호스트 C랑 D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모든 PC는 A에 접속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얘만 못하고 이 안에 있는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다 접속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0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PC B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PC들이 접속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쪽에서부터는 다 들어올 수 있게 지금 호스트 A에 그렇게 하기에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여기다가 지금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더넷 인터페이스 제로의 아웃에다가 ACL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더넷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기 만일 얘 따로 하면은 인터페이스 여기다 각각의 ACL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여기다가 적용하면 얘하고 얘 복수계를 하나의 ACL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ACL 액세스 리스트 2번에다가 이제 추가죠. 이렇게 하면 추가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211, 240, 100, 5 하면 얘죠. 얘예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deny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deny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11, 240, 0.0에 요게 이제 와일드카드죠. 지금 25.0 네트워크 사용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허용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가면 일단은 얘부터 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5번 패킷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번, 여기 지금 이제 라인수로 하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 라인에서 얘가 걸리는 거죠. 얘가 걸리기 때문에 2번 라인에 있는 요 퍼밋을 얘가 패킷을 보내면, 얘가 이렇게 패킷을 보내면 그 패킷을 보고 1번 라인에서 걸렸네. 그럼 걔는 디나이예요. 그럼 이제 2번 라인을 안 볼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패킷을 보냈어요. 얘가 패킷을 보내면 1번 라인 봤더니 1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얘가 지금 10번이고 얘는 5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2번 라인을 보는 거죠. 2번 라인을 봤더니 얘 허용이네. 그러면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패킷이 이렇게 해서 이제 거쳐서 얘한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150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체 허용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패킷을 보냈다라고 하면 1번 거 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2번 거 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3번 거 보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네 해서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만약 패킷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패킷은 1번도 지금 상관이 없죠. IP 어드레스가 얘네들이 아닐 테니까 2번도 상관이 없고 3번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ACL은 지금 봤더니 1번, 2번, 3번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디폴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deny all이잖아요. 여기 permit any가 없으니까 deny al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다 패킷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CL을 만든 거고요. 이제 ACL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걔를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아웃에다가 요 ACL을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더넷 인터페이스 제로, 요거 지금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인터페이스 이더넷 제로예요. 약자를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하위 모드로 인터페이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IP 액세스 그룹 2, 그러면 얘가 지금 2번이거든요. 액세스 리스트. 걔를 아웃바운드에다가, 만약 인바운드에다 한다 그러면 이제 in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아웃바운드에다가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컨트롤 Z 그러면은 요 하위 모드가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PC가 접속이 가능하냐, 접속이 불가능하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텔넷에서 ACL 적용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요건 이제 아시죠? 10번 적용이고 얘는 허용. 그 다음에 deny all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들어가면 터미널 모드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 지금 이 10번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액세스 클래스 이렇게 쓰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액세스 리스트 번호, 그 다음에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인그레스 필터링, 이그레스 필터링 있는데 이제 인그레스 필터링 같은 경우는 유입되는 패킷에 대해서 필터링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그레스 필터링 같은 경우는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필터링을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널 라우팅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그 라우터 내부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인터페이스가 아닌 거고요. 패킷을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그 라우팅을 한다는 의미는 해당 패킷을 폐기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물리적으로 있어야지 글로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글로 안 보내는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폐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 널 제로 이렇게 치면 널 라우팅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no IP unreachable 이렇게 치시고 IP 그다음에 라우터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지 IP 또는 대여 넷마스크 널 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요걸로 패킷이 보내졌기 때문에 ICMP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이제 요게 다른 거죠. 패킷이 폐기가 되면 원래는 보내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ICMP 메시지를 보내게끔 되어져 있는데 얘는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로는 안 보냈지만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로 성공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우팅 설정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적 그 라우팅과 정적 라우팅을 이제 설정하는 이제 방법들이에요.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요. 정적 라우팅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에다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명령어만 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디폴트 라우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로를 찾을 수 없는 모든 패킷을 전송하는 주소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이 주소를 보고서는 어디로, 그러니까 열로 보낼지 일로 보낼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은 예를 들면은 얘가 나는 모르니까 폐기시킬 거야 이러면은 폐기되는 게 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 라우터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 주소 보고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이 디폴트 라우터한테 얘를 보내서 얘가 처리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리가 아니라 나는 못 처리하니까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패킷을 다른 애한테 부탁해서 처리하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IP 디폴트 넷 친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 주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동적으로 이제 그 구성하는 RIP, 뭐 OSPF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는 사실은 안 봐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실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라우터 RIP, 그럼 이제 RIP 설정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긴 지금 이제 IP 설정 하는 거고요. 이렇게 IP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라우터 RIP 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관련된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가 본사고 얘가 부산지사예요. 그럼 이제 패킷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1번으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가지고서 이제 본사에서 여기 1번 패킷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걔를 이쪽 150.1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내보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에 대한 것들을 RIP를 사용해 가지고 동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운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정 확인은 show라는 명령 가지고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OSPF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우터하고 OSPF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정하는 방법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실은 네트워크를 뭐 라우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OSPF나 RIP를 잠깐 보여주는 이유는 액세스 컨트롤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실습을 시키려면 이 전체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제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잠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이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책들 같은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스위치 관련된 보안 이런 것들 할 때에도 그 책을 많이 참조해서 저도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요 이제 그 RIP하고 OSPF 왜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만 그냥 숙지 정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우리는 지금 실습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GNS3 갖고서 실습을 할 때 일단은 네트워크 라우터 여러 개 두고 설정하고 그 라우터들 사이에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하는 거를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한 이제 설정하는 방법들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